자, 이번에는 순열 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형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에는 단순히 그냥 순열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NP, n개 중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이죠. 그러면 nn-1 나오겠죠. NP3이니까 얘는 nn-1, n-2 나오겠죠. 그럼 이게 1대 7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너무 쉽죠.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버리시면 여기 1 남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7 됐겠죠. 그럼 n이 9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퍼뮤테이션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7p이다. 그럼 7부터 2개를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 6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보자마자 뭐 이런 계산은 적용을 잘 안 합니다. 뭐 보시기는 보시는데 제가 먼저 푸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이걸 따져서 계산하진 않죠. 거의 얘는 뭐 n부터 2개를 적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됐고요. 쭉 계산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일단 바로 밑에 넘어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열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순열을 쓰는 상황이 중요한 거죠. 순열은 총 3가지 상황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n개. 여기서 r개를 택하죠. r개를 택하고 나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순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순열의 수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회원이 10명이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씩 뽑겠다. 자, 요거 조합에 아마 동일한 문제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뭐가 다르냐면 직책이 다르죠. 자, 직책이 다르게 되면 이게 순서대로 뽑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누가 회장인지 누가 부회장인지 누가 총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회원이 10명이다. 자, 회장이 누구예요? 10가지. 부회장은요 9가지. 총무는요 8가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정답은 5번일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거 뒤에서 바로 배우니까 조합에서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조합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직책이 같을 때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조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직책이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대표가 3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이건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3명을 뽑는 거잖아요. 직책이 서로 다른 거. 때문에 직책이 같으냐 다르냐가 순열과 조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직책이 똑같다면은 조합으로 뽑으시면 되겠고 직책이 다르다면 순열로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p3을 의미하는데 뭐 계산은 뭐 굳이 커뮤니케이션은 쓰지 않아도 계산이 좀 잘 되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리라 보고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조금 심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가 있냐면 뭐 대의원 2명을 뽑고 뭐 소의원 3명을 뽑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을 한 번에 뽑기는 하는데 이게 직책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이제 2명과 3명이 다른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조합 2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대의원 2명을 먼저 뽑자. 10명 중에 2명을 뽑자. 그 이후에 그에 따라 각각 남은 8명 중에 3명을 더 뽑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전부 다 이제 조합해서 다시 하자면 다시 다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는 뭐 별거 없죠? 뭐 일단 제가 뭐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차원에서는 별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잘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형 13번 봅시다.
자, 이웃하는 순위의 수 나와 있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이웃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웃하는 거. 이제 문제를 풀 땐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에 이제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웃하는 거는 묶어라, 묶는다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묶음 내에서의 나열을 신경을 써두셔야 돼요. 묶음 내의 나열. 그래서 그냥 묶고 끝내면 안 됩니다. 묶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될지까지 여러분이 신경을 써두셔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선생님 3명이 있고 학생 4명이 있는데 이들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내 선생님들끼리는 이웃하게 세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선생님들끼리는 이웃할 거니까 선생님 3명은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묶는다는 끝난 거고요. 마지막에 묶음 내의 나열 꼭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 요거 때문에 이제 자주 틀려요. 그러면은 자, 전체는 묶음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끼리는 묶을 거고요. 학생들끼리는 혼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니까 여기 한 묶음이 생겼고 학생 4개의 뭐 혼자 돌아다니니까 혼자 이제 자기 묶음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전체 5개가 있는 거죠. 이들을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5팩을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3명이 어디로 갔을 텐데 이 묶음 내에 있는 선생님 3명도 나열이 가능한 대상이죠, 그죠? 묶음 내에 나열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3팩까지 더 됐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3팩은 6이기 때문에 5팩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 그냥 6팩으로 계산하시면 720이다 라는 게 이제 쉽게 나오죠. 뭐 여기도 보시게 되면 4명 일렬로 나열하는데 AD 이웃이다. 그래서 AD를 묶어라. 그러면 하나 보세요. A, B, C, D인데 AD를 묶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나열이고 그 다음에 A, B, AD까지 나열이니까 2팩까지 좀 더하시면 되겠지. 6, 2, 12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리죠. 그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가 아니라 아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이웃하지 않는 것의 개수가 문제인데, 자, 만약에 있잖아. 그 두 개가, 어떤 특정한 두 개가 이웃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웃한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도 해요. 계산이 훨씬 쉬워서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3개가 이웃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3개가 이웃한 경우만 뺄게요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안 헷갈리려면 여러분은 방법을 두 가지로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가지로 생각하고 가세요. 아예.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 자, 첫 번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의 개수가, 이것의 개수가 2개일 때를 하겠습니다. 2개일 때. 즉 어떤 특정한 A와 B가 이웃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냥 이웃한 것만 전체에서 뺀다 라는 식의 계산이 훨씬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이 경우를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해주세요.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느냐? 이제 2개를 넘는 거죠. 2개가 초과된 거죠. 2개 초과. 즉 3개 이상이 된 거죠. 어떤 특정한 A와 B와 C가 이웃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아까처럼 풀려고 야, 셋만 이웃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이게 셋만 이웃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둘도 이웃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는 이웃하고 C는 이웃 안 했어요. 그럼 요거는 요 케이스 안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A, B가 이웃하니까 내가 세는 경우에선 제외시켜줘야 되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만약에 두 개를 초과하는 상황, 즉 3개 이상이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웃 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나열한다 그랬죠. 먼저 나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사이에 남은 이웃하면 안 되는 녀석들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이 이 두 개일 때 쓰이지 않습니까? 두 개여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 써도 되는 방법이고 얘는 두 개일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구별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헷갈리면 아예 이쪽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 하나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하라고 해놓고 볼게요.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자,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가 2명이 있다 그랬고, 자, 가수가 2명이 있대. 근데 이들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겠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서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그냥 만능인 방법으로 제가 한번 풀게요. 만능인 방법으로. 가수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은 배우 2명이죠. 그럼 배우를 예를 들어서 뭐 A1, A2 이렇게 두겠고요. 가수들은 S1, S2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우 2명을 먼저 배열하는 방법이 이팩이죠. 자, 그래서 배우 2명이 A1, A2가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손 치면 사이에 총 끝점 포함하여 총 3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 3자리에 남은 가수 2명을 이웃하지 않게, 즉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찔러 넣는 거죠. 그러면은 S1이 갈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해서 3가지. 그 다음에 S2가 갈게요. 그럼 S1이 간 자리를 제외한 2가지. 이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2팩 곱하기, 전체는 다 곱하기죠. 그죠? 2팩. 2팩이야 2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정답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2개끼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전체 4명이잖아. 그럼 이제 4명이 일단 일렬로 서봐. 그럼 4팩. 여기서 가수끼리 이웃하시면 안 되면, 근데 가수는 2명밖에 없으니까 둘밖에 없을 때는 이웃한 걸 빼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이웃한 걸 빼겠다. 지금 전체의 경우를 제가 구했죠. 4팩토리얼. 그럼 여기서 이웃한 거, 그러니까 가수 2명 이웃한 거예요. 한 묶음으로 묶고, 그다음 묶음이 총 3묶음 3팩, 그 다음에 가수들 2명 나열 이제 2팩,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6이기 때문에 얘가 12가 나오고요. 이 4팩에서 24가 나옵니다. 24 빼기 11을 해도 여전히 12가 나와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가 7개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앉을 거예요.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노가다로 열심히 풀어보려면 진짜 힘듭니다.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봐요. 그러면은 의자가 7개인데 여기 3명의 학생이 앉죠. 다 앉은 상태만 여러분이 보시면 학생이 있고 비의자가 보일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학생이 3명이 있고 비의자가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은 이웃하지 말래. 그지? 그럼 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은 비의자 4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의자 4개를 내가 일렬로 나열해야 되겠다. 이거를 4팩이라고 하면 틀려요, 또. 자, 왜냐하면 비의자 4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배열해도 똑같습니다. 이 비의자인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꿔서 비의자 어쨌든 비의자가 4개예요. 그래서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볼게요. 비의자가 이제 4개가 있죠. MT라고 해서 이제 2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자, 학생들 3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지금 이게 모두 같은 비의자 4개였기 때문에 배열하는 부분 한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3명이 여기 사이에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학생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 하나. 다음은 선택지가 하나 줄었죠? 4가지 중 하나. 그 다음은 3가지 중 하나. 뭐 이렇게 됐겠죠. 5, 4, 3이니까 20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뭐 전체 경우의 수는 60 이렇게 나왔겠네요.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예시로 한번 다른 분하고는 아마 드려주고 싶은데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번갈아서라 그래가지고 이건 좀 쉽습니다. 남셋 여셋 있는데 박물관 입장한다. 남녀가 번갈아 섰다. 자, 번갈아 섰다 그랬으니까 남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여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배열은 서로 겹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두 개는 더 하시면 되겠고요. 남자로 시작하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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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겠죠. 번갈아 서라 그랬으니까. 여자로 시작하면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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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근데 남자애들의 설 자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애들 3명이 와서 여기에 서면 돼요. 그럼 3팩이죠. 여자애들 3명도 역시나 정해져 있죠. 오기만 하면 되죠. 얘네들 3명 줄 서서 오기만 하면. 여기도 3팩이죠. 그럼 이게 6 곱하기 6이라서 이제 여기 36이 나올 텐데 이 밑은 이제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36 나왔겠죠. 둘이 동시에 안 일어나. 더 할 거지.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72가지 5번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나오죠. 그죠? 번갈아서 하는 건 엄청 쉽습니다.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16번을 보는데 위치가 정해진 거래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떤 패턴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문제 푸는 거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저는 합하냐 곱하냐만 좀 신경을 씁니다. 그 외에는 그냥 계산이에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이거를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언제 합하냐 언제 곱하냐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일렬로 세울 겁니다. 양 끝에 남학생이 오래요. 남자가 4명이잖아요. 양 끝에 남학생이 온다며요. 남자. 그럼 이제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그냥 6명 앉는 거잖아요. 그죠? 6명 쭉. 4명이군요. 미안합니다. 전체가 6명이었고. 여기 4명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돼? 아, 이거 여기 남자 누구 서지? 4명 중에 한 명 고르러 오시면 돼요. 4가지. 여긴 누가 설까? 그 남자 4명 중에 한 명 여기 섰죠. 경우의 수가 하나 줄었겠죠. 3가지. 근데 남은 사람들 4명이 여기서 일렬로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럼 4명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뭐 4팩이죠 그냥.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푸니까. 그죠?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뭔 소리입니까 이게 조건이 주어진 K개를 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일일이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뇌가 낭비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덧셈 법칙, 곱셈 법칙밖에 안 쓰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도 제가 한번 보고 이거 17번. 특정한 두 개 사이에 일부가 들어간대요.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푼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저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쓴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 내지는 책을 써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썼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언제 합을 할 건지 언제 곱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는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라고 하는 그 감각이죠, 일종의. 그런 건 좀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랑 미영이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은 6개의 의자에 일렬로 앉겠습니다. 근데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들어가래요. 그럼 이제 남은 4명, 일단 지수, 미영이 포함 6명인데 지수, 미영이, 그 다음에 남은 애들 뭐 A, B, C, D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데요. 그러면은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두 명이 누굴까? 정해서 데리고 와봐요. 근데 지수랑 미영이 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수 미영일 수도 있고 미영이 지수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 미영이 미영이 지수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먼저 존재하고요. 근데 여기로 한 번만 풀면은 뭐 얘는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죠? 여기 두 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명 있죠. 야, 누가 먼저 올래? 네 가지. 얘는 누구니? 세 가지.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기 예를 들어 A, B 같다고 쳐봐요. 그럼 지수 미영이 A, B 같잖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CD를 어떻게 배열하지? 전체 하나, 둘, 셋, 세 묶음의 배열이죠, 요거. 이제. 그 이후는 3팩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 묶은 겁니다. 지금 지수, 두 명, 미영이 해가지고 이거 한 묶음으로 묶고 이제 남은 게 두 개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 배열한 거죠, 그죠? 쉽죠? 지금 계산 제 생략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그죠? 자, 유형 18번입니다. 적어도가 나오면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사건은 여러분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사건은 여집합에서 따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적어도 한 번 일어나라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전체에서 빼버리면 적어도 한 번, 즉 한 번 정도는 일어났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67번 문항을 같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소설책이 두 권 있고요. 서로 다른 만화책이 세 권 있습니다. 자, 소설책 두 권 A1, A2라고 하겠습니다. 만화책 세 권 B1, B2, B3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을 꽂아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러분들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은 책 5권을 일렬로 나열하는 셈이 된 거예요. 전체 5팩토리얼의 경우의 수, 즉 120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적어도 한쪽 끝엔 소설책? 그렇다면 둘 다 소설책이 아닌 경우는 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어도 그럼 한쪽 끝엔 소설책 아닙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 그럼 끝과 끝을 보자는 얘기인데 이 끝이 누구냐? 소설책인지 소설책인지 소설책 만화책인지 만화책 소설책인지 만화책 만화책인지를 보시는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왔다고 했으니까 이거 되는 거 이거 되는 거 이거 되는 건데 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을 다 포함하면 어차피 전체 경우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만화책 이렇게 되는 거 요거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만화책이 누굴까? 만화책이 전체 3개죠. 그럼 3가지. 여기는 누굴까? 하나 줄었죠. 2가지. 그럼 가운데 뭐 3개 배치하는 거죠. 그럼 3팩. 이거 줄이면 되잖아요. 그 여기 36배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뭐 정답 4번.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직책에 따라서. 이거 아까 한번 해봤죠? 자연수의 개수.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얘도.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신경 쓰라 그랬냐면 야 항상 0이 끼면 그때가 중요하다. 0이 꼈는지 안 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870번 문항 같이 한번 봅시다. 자, 870번 보니까 5개의 숫자가 있대요. 1, 2, 3, 4, 5. 근데 서로 다른 4개를 이용을 해보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홀수 구하라고 했죠. 그럼 홀수는 뭐야? 짝수의 반대잖아. 그럼 짝수가 아닌 거. 뭐 그래서 전체를 구한 다음에 짝수인 걸 빼도 되겠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홀수가 아니다. 끝자리가 짝수가 아니다. 그래야지 홀수다. 끝자리가 홀수인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우리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 거고
끝자리는 반드시 홀수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홀수로 끝나기 위해서 홀수 1로 끝났어요, 3으로 끝났어요, 5로 끝났어요. 우리한테 총 3가지 선택지가 존재를 했겠고, 자, 이들의 경우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죠? 왜냐면 여기 0이 없습니다. 0이 있으면 제가 그땐 특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시라 그랬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맨 마지막에 1이 왔다고 손 치면 남은 자리 총 3자리에 1이 왔죠. 지금 이들 중 하나씩 오겠죠. 그러면 처음엔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그다음 뭘까? 3가지 하나 줄었죠. 그 다음 뭐 2가지 뭐 이런 식이 됐겠네. 그 이게 24가지 나와요. 뭐 얘라고 다르겠냐 이거죠. 24가지 나오고 24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전혀 안 어렵습니다. 이 사선식 배열 나왔는데, 사선식 배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숫자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아마 훨씬 쉬울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영미문화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파벳보다는 한글이, 그런데 어쨌든 개수 제일 적은 걸로 가면 숫자는 우리가 아는 숫자는 딱 10개밖에 없잖아요. 이 10개 조합해서 하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숫자로 바꾸는 게 아마 가장 잘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A, B, C, D가 있는데 각각을 1, 2, 3, 4, 5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사전식 배열로 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건 이들 5자리로 만들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라서 12,345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적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뭔지를 여러분이 일단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B는 2에 해당하고, E는 5에 해당하고, C는 3에 해당하고, D는 4에 해당하고, A는 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2, 5, 3, 4, 1이 전체 몇 번째 큰 순위.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1로 시작한 애들은 전부 다 얘보다 작잖아요. 여기 4팩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4개의 배열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2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2로 시작한 애 중에 제일 작은 게 2, 1 시리즈, 그 다음에 2, 3 시리즈, 그 다음 2, 4 시리즈. 2, 5는 그 다음에나 나오죠. 그죠? 그럼 2, 1 된 게 몇 개 있을까? 남은 3개 배열이니까 3팩 개,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이렇게 나왔겠죠. 이제 비로소 2, 5를 찾았고 이 중 제일 작은 거 1로 시작하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1로 시작하는 게 뒤에 이제 배열 2가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요, 2, 5, 그 다음 작은 거는 이제 3으로 시작한 녀석이겠죠. 1, 2, 3, 그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2, 5, 3, 제일 작은 수는 1, 4고요. 그 다음 수가 4, 1인 거죠. 2, 5, 3, 4, 1.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30개 있죠? 36개 있고, 42개, 44개 있고요. 45, 46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46번째다. 제가 안 틀리려고 제가 이제 이거 하다가 개수 쪽 한두 개 잘못 해가지고 틀린 적 너무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거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거의 근처 가면 여러분 노가다를 하세요. 노가다를 하셔가지고 직접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문제 풀면서 45라고 적은 적도 되게 많거든요. 45 내지는 뭐 43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차이가 나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피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유형 리뷰 있는데,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모두 숙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형 리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숙제를 해오시고, 숙제 다 되는 대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도 좀 받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톡을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미리 보내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이런 식으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요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줌으로 이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진 못하니까. 근데 뭐 이게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긴 한데, 뭐 만나지 말라니까요. 일단 그리고 병 걸리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집이랑 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저한테서 옮길 일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그건 둘째 치고 차치하고, 제가 줌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일단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제일 궁금한 게 뭔지, 뭐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을지, 내지는 정말 안 되겠으면 뭐 질문 시간을 그때 얘기를 해서 잠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야 여러분한테 또 뭘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양을 올릴게요. 하루에 한 1시간 분량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올릴 테니까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합은 내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았고, 열심히 합시다.